네, 3월 14일이고요. 이제 개강한 지 3일차 됐습니다. 어, 지난 이틀 동안 이제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분야를 이제 앞에 초반부를 지금 해봤어요. 이제 슬슬 실습하시면서 실습량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조금 이제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래밍을 할 때 코드를 작성하는 속도는 그 사람의 생산성하고 직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제일 우선적인 거는 타이핑 속도이겠죠. 근데 일반적인 평문을 작성하는 거랑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거랑은 타이핑 속도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평문 같은 경우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내보내는 건데, 코딩은 내가 계속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할지를 계속 염두를 하면서 해야 되니까 타이핑이 아무리 빠른 사람도 그렇게 빨리 치지는 못해요. 그리고 얘가 대소문자 바뀌는 게 일반적인 평문하고 좀 틀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타이핑 속도보다 더 영향을 많이 주는 게 결국은 이제 마우스를 얼마나 많이 쓰느냐 적게 쓰느냐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작업을 하는데 프린트 ln 3라인에 있는 프린트 ln이라는 명령 안에다가 내가 뭔가 출력할 내용을 넣고 싶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설명하면서 계속 강조를 해야 되니까 마우스에 계속 손이 가고 있긴 한데, 그럼 여기서 마우스로 손이 가서 괄호 안에 클릭하고 이게 아니라고요. 그냥 방향키 놓고 딱딱 움직여갖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단축키를 얼마만큼 많이 활용하느냐가 이게 누적이 되면은 작업 속도에 영향을 되게 많이 줘요. 그리고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우리 한번 해봤었죠. 이렇게 생긴 명령어들에 대해서 좀 친숙해져야 돼요. 그나마 프로그래밍은 양반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그래도 윈도우에서 다른 프로그램들도 좀 쓰니까. 코딩이라는 활동을 하는 분야는 그나마 양반인데, 코딩이라는 활동을 하지 않는 IT 분야들,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네트워크나 보안 엔지니어링 같은 거요. 걔네들은 바탕화면의 개념 자체가 없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바탕화면 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걔네들 작업 환경은. 자, 보통 이제 그 리눅스 서버라고 많이 리눅스 서버라는 거를 많이 다루는데, 리눅스 서버라고 검색해서 조금만 찾아보면은 바탕화면 같은 게 보이는 화면이 없어요. 그냥 죄다 명령어들만 디립다 남겨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내가 머릿속으로 진짜 결과를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명령어만 다 남겨요. 프로그래밍 환경도 그렇게 이제 명령어 위주의 영향을 좀 받아서, 일반적인 프로그램들은 뭔가 내가 클릭하면서 이제 사용을 하기 마련인데, 얘네들은 프로그램용 도구는요, 뭔가 주요한 기능들은 다 명령 팔레트라는 걸 열고서 여기서 명령어를 통해서 실행하게끔 돼 있어요. 아직 우리가 명령어를 많이 안 본 거는 초반부라서 그래요. 여기에 나오는 명령어들 되게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마우스로 작업하는 게 비중이 그렇게 높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작업 속도를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몇 가지 단축키를 정리해 왔어요. 이 단축키들은 영어 사전 외우듯이 딸딸딸딸 외우면 금방 까먹어요. 그러니까 포스트잇 같은 거에 적으셔서, 뭐 노트북 쓰시는 분들은 트랙패드 양옆에 보면 공간 남는 데 있죠.
거기다가 붙여놓고 쓰시거나 아니면은 모니터 밑에 같은 데다 포스트잇 같은 걸로 붙여놓으시면은 틈틈이 그 기억 안 날 때마다 찾아보세요. 자주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저도 지금 제가 수업할 때 쓰는 이 프로그램 있어요. 화면에다가 이렇게 판서하는 프로그램 이거예요. 이거. 이게 단축키가 되게 안 외워져서 어디 갔지? 아, 이거다. 배경화면, 그 윈도우 배경화면으로 쓸 이미지를 하나 준비한 다음에 그 배경화면에다가 단축키 정리한 걸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게 지금 제 오른쪽 모니터에 배경화면으로 걸려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안 보고 한다라고 하면은 저조차도 수업 환경이 화면을 이렇게 띄워놓고 해야 돼요. 왜냐면 계속 눌러가면서 해야 되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 아이콘들을 눌러가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단축키로 커버하고 있는 거죠. 자, 일단은 윈도우에서 기본 단축키입니다. 윈도우 로고키 플러스 R은 실행창 여는 거. 이거는 이미 여러 번 해봤었죠. 요거요. 그래서 여기에서 cmd라고 입력하면은 명령 프롬프트가 뜨는 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여러 번 해봤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걸 안 했으면은 시작 메뉴 열어서 명령 프롬프트를 일일이 찾았어야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쓸 수 있는 게 노트패드라고 입력하면은 윈도우 메모장이 실행돼요. 윈도우 메모장 쓸 일이 은근히 많습니다. 간단한 기록 같은 거는 이걸로 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 다음에 저 개인적으로 또 많이 쓰는 게 카큘레이터. CALC라고 입력하고 엔터 치면은 계산기가 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뭔가 작업을 하다가 그 다른 폴더에 있는 내용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럼 윈도우 폴더창 열어야 되잖아요. 그럼 일단 프로그램이 이렇게 화면에다 덮고 있으면 지금 쓰는 프로그램부터 최소화 시켜놓고 바탕화면에 있는 폴더 아이콘부터 더블 클릭한다고요. 아무 데서나 윈도우 로고키 플러스 2예요. 그러면 이렇게 윈도우 폴더 창이 뜹니다. 이게 우리가 파일 탐색기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 녀석의 원래 이름이요. 익스플로러예요. 그래서 줄여서 윈도우 2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한참 쓰다가 프로그램을 닫아야 돼요. 그럼 마우스 올려서 X 누르는 게 아니라 Alt F4. 그럼 프로그램이 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집에 가야 될 때 실행 중인 프로그램 일일이 마우스로 X 다 누르고 컴퓨터 종료 누르잖아요. 그냥 Alt F4만 계속 누르면 프로그램이 계속 종료가 됩니다. 자, 종료 단축키 하다가 녹화 프로그램이 꺼져서 새로 지금 녹화 시작했어요. 자, 얘도 Alt F4 누르면 꺼져요. 그러고 나서 더 이상 종료할 프로그램이 없으면 윈도우 종료 화면이 떠요. Alt F4 계속 누르면. 자, 단축키 테스트 하다가 닫혔으니까 다시 화면 열게요. 일단 요것들만 해도 꽤 유용하실 거고요. 지금 여기 또 안 적혀 있는데 윈도우 로고키 플러스 알파벳 D 누르면 모든 프로그램이 최소화됩니다. 바탕화면 보기예요.
요거에 필적하는 게 Alt 탭, 다른 창보기. 현재 버전은 윈도우 탭으로 바뀌었네요. 미안합니다. Alt 탭 맞네요. Alt 탭. Alt 탭은 다른 프로그램 보기거든요. 한번 눌러보세요. 지금 Alt 탭. 그러니까 Alt 탭을 누르면 화면 가운데, 저는 지금 반대편 모니터에서 나오는데, 화면 가운데에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이렇게 조그맣게 다 떠요. 여기서 내가 Alt 탭을 누를 때마다 선택이 이동을 해요. 그리고 놓으면은 이제 그 프로그램으로 다시 나오는 거죠. 네, 저도 지금 Alt 탭 누르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 Alt 탭이 보통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딴짓 하다가 상사가 왔을 때 얼른 Alt 탭을 누르면은 프로그램 전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윈도우 옛날 버전은 Alt 탭 누르면은 그냥 화면이 바로 전환을 했어요. 근데 지금 아마 눌러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즘 윈도우는 내가 지금 띄워놓고 있는 프로그램이 다 오히려 작게 팝업으로 떠버려요. 그러니까 오히려 딴짓하다 걸리면 업무용 프로그램은 저기 구석탱이에 있고 이상한 프로그램만 잔뜩 떠 있으면 오히려 걸릴 확률이 더 높아. 그냥 윈도우 D 한 번에 눌러버리세요. 윈도우 D 누르면 바탕화면으로 바로 가요. 다 취소가 돼요. 차라리 이게 더 빨라요. 분명히 수업용 콘텐츠인데 왜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지? 자, 회사에서 딴짓하는 방법이었고요. 자, 임의로 파일들이 많이 들어있는 공간을 제가 들어가 볼게요. 자, 이게 파일들이 되게 많이 있죠. 파일 관련된 작업들을 하다 보면, 은 이제 이렇게 폴더 안에서 파일 이름을 일괄로 바꿔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실무에서 모든 회사가 가장 극혐하는 케이스가 파일 이름 적어놓고 언더바 최종, 또 최종의 최종, 또 언더바 최종의 최종의 진짜 최종,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파일 버전 관리라고 하거든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 처음에 오시자마자 윈도우에 계정 만들게 했었잖아요. 원래 있었던 계정 들어가 보면 그런 식의 파일 다운로드 폴더 같은 데 보면 되게 많을 거예요. 일단은 파일의 버전 관리라는 방법은 이제 파일에 날짜 붙이는 게 제일 기본이고요. 작성 날짜 같은 거. 아니면 넘버링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요 순서대로 정렬이 되니까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서 나중에 파일의 이름을 일괄되게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이름 바꾼다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이름 바꾸기 누르고 또 클릭해서 텍스트 치고 또 밑에 거 마우스 우클릭해서 이름 바꾸기 누르고 또 클릭한 다음에 입력할 거 치고. 이거 되게 귀찮습니다, 여러분. 근데 의외로 그런 일이 되게 많아요. 자, 일단은 아무거나 하나 딱 클릭하면 키보드에서 방향키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어요. 여기서 F2 누르면 파일 이름 변경 모드로 바로 가요. 그래서 내가 방향키로 이제 글자 움직여서 수정하고 엔터. 또 여기서 방향키 밑으로 누르면 선택이 밑으로 가겠죠? 또 F2 수정, F2 수정, F2 수정. 이런 식으로 하면 마우스 1도 안 써요.
자, 이 파일 이름 바꾸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탐색기에서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쭉 내려가다가 중간 파일을 한 요쯤부터 요쯤까지를 내가 파일을 지워야 돼요. 그럼 또 마우스 갖다 놓고 드래그 하잖아요. 이렇게 마우스 갖다 놓고 드래그 하고 그 다음 마우스 우클릭해서 또 삭제한다고요. 근데 이게 겪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우스 우클릭 메뉴가 되게 버벅버벅할 때가 있어요. 특히 윈도우가 그게 좀 심해요. 컴퓨터에 프로그램 깔아놓은 거 많아지면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압축 프로그램 같은 거 있는 경우에요. 뭐 아무데나 찍고서 방향키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파일을 이렇게 지정하고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누르면 지금부터 움직이는 거 다 선택돼요. 밑방향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해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쭉 선택을 한 다음에 키보드의 딜리트 버튼을 누르면은 휴지통으로 보내고요. Shift 딜리트를 누르면 휴지통을 건너뛰고 즉시 삭제합니다. Shift 딜리트는 한번 지우고 나면 복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하세요. 자, 파일을 이렇게 쭉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X를 누르면 파일을 잘라냅니다. 컨트롤 C를 누르면 파일을 복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폴더 안에서 몇 개의 파일을 잘라내기 내지는 복사하기를 해요. 그리고 다른 폴더에 가서 컨트롤 V를 누르면은 잘라내거나 복사한 파일을 여기다가 붙여 넣어줘요. 복사한 컨트롤 C 한 다음에 다른 데 가서 컨트롤 V를 하면은 말 그대로 파일이 복사가 되는 거고요. 컨트롤 X를 한 다음에 컨트롤 V를 하면은 파일이 이동을 합니다. 자, 이런 거를 했는데 휴지통으로 보냈다. 아니면 복사 붙여넣기 내지는 잘라내기 붙여넣기 해서 파일을 복사 내지는 이동을 했다. 근데 하고 나니까 잘못했어. 그때는 컨트롤 Z. 작업을 되돌립니다. 잘라낸 후에 붙여넣은 파일은 원래 위치로 이동시키고요.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은 파일은 복사된 거니까 필요 없잖아요. 삭제하고요. 휴지통에 넣은 파일은 복원합니다. 근데 이 되돌리기 작업은 내가 뭔가 한 다음에 즉시 해야지 중간에 다른 작업을 해버리면은 그 작업 순서가 엉키니까 되돌릴 수가 없어져요. 마지막으로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N은 새 폴더 만들기예요. 프로그램 구조에 따라서 새 폴더 만들 일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폴더 만들고 이름 바꾸고 계속 하셨잖아요. 그럼 저는 컨트롤 쉬프트 N 누르고 이름 작성하고 또 컨트롤 쉬프트 N 누르고 이름 작성하고 컨트롤 쉬프트 N 이름 이렇게 만든다고요. 지금 필요 없으니까 쉬프트 누르고 방향키 딱딱 누른 다음에 쉬프트 딜리트 이렇게요. 경험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마 마우스가 더 편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작업하시다 보면은 이게 훨씬 빠르고 이거를 쓰는 습관을 들이시면은
훨씬 이게 편하고 빨라요. 마우스 손 가는 게 은근히 귀찮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 이 과정을 통해서 개발자로 취업을 하시건 아니면은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시더라도 컴퓨터는 손에서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건강 문제가 또 겹쳐요. 저도 요즘 교환 작업한다고 조금 다시 또 오기 시작했는데, 사실 아직은 제가 아직 우리 반은 제가 관찰을 못했어요. 3일밖에 안 됐으니까. 뭘 관찰하는 거냐면은, 실습할 때 그 뒤에서 자세를 한 번씩 봐요, 제가.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이래요. 지금 모니터가 좀 넓잖아요? 그럼 모니터가 내 몸의 정가운데로 오는 거 아니죠? 약간 옆으로 가 있잖아요. 방향키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가 있으면은 당연히 마우스 있는 손은 조금 과장해서 표현할게요. 옆으로 좀 이렇게 벌어지겠죠. 그죠? 그 상태에서 이제 코딩을 한다라고 하면은 한참 하다 보면 다들 목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힘을 주니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 자세로 본인도 모르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IT 직군에 종사하시는 분들 직업병이 있어요. 50견이에요. 원래는 이게 50살에 온다고 해서 50견인데 50견이 어떤 병이냐면은 저희 어머니가 한 10년 전에 50견 수술을 하셨어요. 그때 그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받다 들은 건데, 사람이 어깨가 평소에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깨를 이렇게 들 때마다 어깨 근육이 미세하게 찢어진대요. 그럼 그걸 하루 동안 자면서 회복을 하고, 그게 계속 반복이 돼야 어깨의 가동 범위가 확보가 되는 건데, 어깨를 이렇게 움직일 일이 없으면은 그대로 근육이 굳어서 붙어버린대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이제 몸을 움직일 일이 적어지니까 이제 50살쯤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굳는 건데, 요즘은 20대, 30대, 50견 환자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다들 컴퓨터를 붙잡고 사니까. 그럼 수술해야 돼요. 어깨 되게 아프거든. 근데 우리 어머니 우시는 걸 그때 처음 봤거든요. 아파서 우시는 거예요. 수술 되게 간단해요. 진짜 1시간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냥 칼로 겨드랑이 밑에 째요. 그리고 그냥 그거 아물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근육이 붙어버린 거니까. 회복하고 재활하는 데 한 3개월 걸리더라고요. 뭐 개인차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려면은 이 자세로 너무 오래 있는 걸 방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똑바로 앉아서 이러고 해야죠. 두 번째가 그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마 경험해 보셨겠는데, 한참 하고 나면 여기 목 있는 데가 좀 뻣뻣하다거나 아니면은 여기 등 날개뼈, 견갑골이라고 하죠. 그 근처가 좀 뻐근한 경우가 있어요.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 계신가요? 네. 그때까지는 괜찮아. 그때까지는 되돌릴 수 있어. 이게 같은 자세로 너무 오래 있어서 신경이 눌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걸 왜 녹화하고 있지? 자, 요거는 쓸데없는 얘기 같으니까 녹화는 멈춰 놓을게요. 자, 이상한 얘기가 좀 많았어갖고 중간에 녹화를 좀 멈춰놨는데 한 5분 정도는 녹화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작업 단축키인데요. 이거는 윈도우에서 타이핑을 하는 모든 종류의 프로그램은 다 써요. 메모장, 워드, 파워포인터 뿐만 아니라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랑 한글 이런 것도 다 써요. 똑같은 단축키예요. 쭉 드래그를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선택을 한 상태에서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X는 잘라내기. 자, 복사하거나 잘라낸 내용을 다른 곳에서 컨트롤 V 하면은 붙여넣기. 컨트롤 Z는 되돌리기.
컨트롤 Y는 되돌린 거를 다시 되돌리기. 자, 요거는 굉장히 필수적인 단축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쓰는 거를 극단적으로 줄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요 system.out.println을 선택하고 싶어. 그럼 지금으로서는 다들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한단 말이에요. 일단 방향키 찍찍 움직이세요. 방향키를 움직인 다음에 키보드에 보면은 6개 모여있는 버튼 있죠, 방향키 위에. 거기서 엔드를 누르면 그 라인의 끝으로 가요. 홈을 누르면 그 라인의 맨 앞으로 가요. 여기서 홈을 한 번 더 누르면 진짜 맨 앞으로 가요. 그래서 홈을 누를 때마다 라인의 진짜 맨 앞인지 내용이 시작하는 위치인지 결정이 되고요. 홈 누를 때마다 엔드 홈, 엔드 홈. 어디에 있건 간에 엔드나 홈은 맨 뒤나 맨 앞으로 가요. 근데 여기서 쉬프트를 누르고 엔드를 누르면 그 위치부터 끝까지 선택을 해요. 반대로 쉬프트를 누르고 홈을 누르면 맨 앞까지 선택을 하고요. 맨 뒤까지 선택하느냐, 맨 앞까지 선택하느냐. 조합하면 방향키 움직여요. 그래서 엔드 내지는 홈을 눌러요. 저는 보통 엔드를 눌러요. 그 다음에 쉬프트 홈 누르면 한 줄 선택. 그리고 컨트롤 C 한 다음에 방향키 눌러서 밑으로 내리고 다시 탭 2번 딱 친 다음에 컨트롤 V 엔터, 컨트롤 V 엔터, 컨트롤 V 엔터, 컨트롤 V 엔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쉬프트 누르고 위아래 누르면 라인 이렇게 선택이 돼요. 쉬프트 상 방향키 한 단위로 내용이 선택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긴 라인을 선택하고 싶은, 내가 수정하고 싶은 게 중간에 있어. 홈이나 엔드는 홈키, 엔드키로 앞뒤로 한 번에 가니까 편한데 중간으로 갈 때는 방향키를 이렇게 여러 번 눌러야 되니까 좀 불편하잖아요. 여러 번 누르고 있어도 좀 불편하고요. 이때 컨트롤을 누르고 방향키를 누르면 단어 단위로 움직여요. 컨트롤 누르고 방향키 누르면 단어 단위로 움직여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F는 find의 약자예요. 컨트롤 F 누르시면 이렇게 단어를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뜨는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단어를 검색하면은 그 단어가 이렇게 찾아집니다. 자, 요만큼 줄을 내려놓고 이렇게 입력하면은 그 위치가 이렇게 찾아져요. 한편 지금 이거는 여기 표에 지금 안 적혀 있는데 컨트롤 F 자매품이 컨트롤 H를 누르면 비포 애프터예요. 바꾸기예요. 헬로 월드를 영문자 헬로 월드로 바꾸고 싶다. 입력하고 여기 요거 누르면 전체 바꾸기가 돼요. 지금 알려드린 것들은 요 텍스트 작업 관련된 거, 이거는
윈도우에서 작업하는 어떤 종류의 그 프로그램을 쓰건 키보드로 내용을 작성하는 프로그램들이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 단축키들부터 좀 익숙해지도록 노력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 제일 우선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3번이에요. 텍스트 작업 단축키. 왜냐면 코딩 관련된 활동을 제일 많이 할 테니까요. 자, 1교시는 요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이제 자바로 돌아갈게요.